예, 계속 보겠습니다. 55번 문제 보시면 외교원 외시 문제인데 시장에 A, B 두 기업이 있고 생산 요소가 자본, 노동 두 개만 있다. A사의 생산함수에다 몇 줄? 이 생산함수가 K의 2분의 1승, L의 2분의 1승 그래서 콥더글라스고요. B사의 생산함수는 미니멈 K, L 그래서 레온티 F형 생산함수죠. 현재 자본 한 단위와 노동 한 단위 가격이 각각 10,000원이고 이 생산물 한 단위 가격이 30,000원이다. A사와 B사가 Y를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얼마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할 것이냐. 그때 이유는 얼마냐 이렇게 물었고 지금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고 두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고 비용 극소화의 해를 구해야 되겠죠? 비용 극소화의 해를 구하고 첫 번째 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minimize TC WL 플러스 RK subject to 생산함수 Q바 여기 Y바 K의 2분의 1승, L의 2분의 1승. 요 미분 가능하니까 등량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등비용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맞아떨어져야 되겠죠. MRTS LK 이퀄 R분의 W.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제약식에다가. 제약식에 집어넣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지금 LK 평면에 노동자본 평면에 등량선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비용을 가장 극소화하는 비용 최소화하는 이 상태의 노동자본을 찾은 게 L스타 K스타. 이게 뭐라고 해요? 비용 극소화 조건을 달성하는 뭐죠? 등량선의 접선의 기울기 MRTS LK 얘와 등비용선의 접선의 기울기 R분의 W 이게 맞아떨어진 상태이면서 동시에 이게 생산함수의 등량선에 여기 Y죠, Y. 이 안에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minimize TC는 WL 플러스 RK subject to 어떤 제약이 있다? 산출량이 어떻게 돼 있어요? K의 2분의 1승, L의 2분의 1승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첫 번째 이 조건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MRTS LK는 뭐예요? MP K분의 MPL이죠. MP K분의 MPL. 그래서 MPK로 요 K로 미분하면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올 것이고 또 MPL로 미분해도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분모 분자가 2분의 1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분모에 뭐가 있고 분자에 이렇게 노동이 있고 K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요거하고 뭐가 맞아떨어져야 돼? R분의 W가 맞아떨어져야 돼. 그래서 R분의 W가 요게 첫 번째 식이고요. 요걸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요 생산함수에 집어넣어서 이거 두 번째 조건식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제약식에다가. 그래서 제약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어? Y는 이거 이제 뭐 L부터 찾으면 K는 뭐예요? K는 R분의 W 박 L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K 대신에 R분의 W L의 2분의 1승 여기가 KL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 R분의 W에 2분의 1승에, 물론 루트 값으로 안 들어갈 텐데, L, 이렇게. 결과적으로 조건부 요소 L은 요 R분의 W에 2분의 1인데 이걸로 나눠버리니까요, 뒤집어지겠죠? 루트 값 아니. 그래서 여기가 W분의 R 이렇게 되겠고, 여기가 Y 이렇게 되겠죠. W분의 R, Y가 되겠죠. 뭐 이게. Y 이렇게. 자, 물론 K스타는 똑같이 루트 값일 것이고 R분의 W고 Y 이렇게. 자, 문제에서 뭐가 주어져 있냐면 단서가, 자, 첫 번째 단서 좀 보세요. W하고 R이 거기 현재 자본 한 단위, 노동 한 단위 가격이 10,000원이다. 이렇게 한 단위 생산물 가격은 30,000원이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가 WR이 다 10,000원이면 L스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L스타는 뭐가 되고 Y가 되고, K스타도 Y가 되고, 이렇게 해서 생산물 한 단위 시장에 갖다 내다 팔려면 노동 한 단위를 고용해야 되고, 요 생산물 한 단위 시장 팔려면 자본 한 단위를 이렇게 고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단위 내다 팔면 얼만데? 30,000원인데 노동 한 단위 10,000원, 자본 한 단위 10,000원, 이렇게 해서 20,000원의 비용이 들을 거니까 10,000원이 남죠. 그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두 번째, B사의 경우는 요게 지금 A사의 경우고, 두 번째 B사의 경우는 마찬가지죠. 미니마이즈 TC인데 TC가 어떻게 생겼어? 미니멈 이렇게 생겼어. 미니멈 L, K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다. 노동 자본 조건부 요소 수요를 찾고, 제약이 물론 있는데 subject to 제약이, 요 제약 함수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약 여기다 써놓고 제약이라 그래. TC는 WL 플러스 RK이고, subject to 제약이 산출량은 미니멈 LK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분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찾을 수밖에 없다. 기하학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고, 노동 자본 평면에 요게 노동과 자본이 같으면 아무거나 선택이 돼서 비용 극소화 조건은 K 이퀄 L일 것이고 45도의 반직선으로, 지금 이런 형태의 L자형의 등량선이 있다면, 이 등량선, 가장 안쪽으로 끌어내린 이런 상태의 등비용선과 만나면 비용 극소화점이 달성될 것이고, 그때 내가 노동을 몇 개를, 자본을 몇 개를 이렇게 해서 비용 극소화 조건을 달성하는, 이게 조건부 요소 수요라고 할까. 조건부 요소 수요. 비용 극소화 조건을 달성하는 요소 수요. 조건부 요소 수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이 점을 첫 번째 비용 극소화 조건은 뭐와 뭐 같아요? K하고 요 L이 같을 것이고, 요게 같으면 산출량이 결정되겠죠. 다시 말하면 K스타는 Y고 L스타도 Y고, 그래서 요 산출량 한 단위 생산하는 데서 노동 자본이 똑같이 한 단위씩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요 한 단위씩 결합이 될 거니까 45도의 반직선상에서 요제 노동 하나, 자본 하나 각각 20,000원이 들 거고, 산출량도 시장에 내다 팔면 30,000원이니까 이것도 똑같이 10,000원이 남는 형태가 되고, 두 번째 문제는 뭐 규모 수익 판단하는데 A, B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에서 각각 어떻게 나타나냐. 요게요, 여기 CRS 규모 수익 불변일 텐데, 그 이유는 산출량이 Y 이퀄 지금 K의 2분의 1승, L의 2분의 1승 이렇게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다. 생산함수를 노동 자본을 동시에 H배 하면 H배, H의 K승, 요거의 2분의 1승, 그 다음에 여기에 H의 L승, HL 곱하기 2분의 1승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와요? H
2분의 1승, 2분의 1승에서 h가 나오고 k의 2분의 1, l의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니까 y 프라임은 원래의 뭐예요? 원래의 y에다가 h의 1승 이렇게 해서 1차 동차 생산 함수고 규모 수익 불변의 CRS 생산 함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 물론 거기에 앞뒤에 뭐 규모 수익의 체증은 뭐고 체감은 뭐고 불변은 뭐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써줘야 되겠죠. 노동 그 생산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생산 함수가 이 펑션 값인데 노동과 자본 이렇게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생산 함수다. 그러면 노동 자본을 뭐 했을 때 노동과 자본을 H배 했을 때 HL, HK 했을 때 그때 산출량하고 그 다음에 초기 산출량 F, LK, 초기 산출량의 H배 요렇게 비교를 해보면 얘가 크다 그러면 산출량의 증가 속도가 더 큰 거죠. 산출량 증가 속도가 요소 투입의 증가 속도보다 더 클 거니까 이런 경우를 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이렇게 말하고 요게 DRS Decreasing 같으면 CRS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CRS 이렇게 저런 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두 번째 설문을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똑같이 산출량을 우리가 노동자본을 동시에 뭐 했을 때 동시에 H배 했을 때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H배 했을 때 그때의 산출량이 이거 좀 미니멈 요 HL은 밖으로 그냥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H 미니멈 L, K 이렇게 될 거니까 요 Y 프라임은 초기 산출량의 Y에 대해서 H의 1승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것도 1차 동차 CRS 생산 함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규모 수익 불변의 생산 함수다. 그 다음에 만약 자본의 가격은 변화 없고 노동의 가격이 2만 원이다. 그러면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W가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이제 처음 초기 상태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상태에 그 다 읽어보고 2만 원 올라가면 Y를 한 단위 생산할 때 A, B 중 어느 기업이 비용상이 얼마나 유리하냐. 얘는 요소 대체가 전혀 불가능한 레온티에프형 생산함수고 쟤는 요소 대체 탄력도가 1인 대체 가능한 이런 생산함수죠.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면 상대 임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노동 투입을 줄일 거고 자본 투입을 늘리는 형태로 대체 가능한 애가 비용상이 훨씬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건 뭐 찾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가 이거 다 구해놨으니까요. 이제 뭐만 바뀌었어? 얘가 W만 2로 바뀌었어. 얘는 그대로 1이고 얘는 뭐예요? 요렇게 2죠. 그래서 Y 한 단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건 루트 2 넘어가면 되고 그래프를 좀 우리 확인해 보면 얘는 LK 평면에 처음에 등량선이 이렇게 산출량이 임금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지금 R분의 W가 만원에서 R분의 W가 지금 올라갔죠? 임금이 2만 원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낮은 상태에 요렇게 R분의 W에서 처음에 R분의 W에서 지금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한 단위 투입하는 뭐 이런 식의 선택을 하고 있다가 비용국수화점에서 어떤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R분의 W가 높아져 이렇게 높아지니까 노동을 더 적게 투입하고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하는 형태로 이렇게 갈 건데 이렇게 B점으로 노동 투입을 얼마나 하고 자본 투입을 얼마나 할 거냐는 산출량 한 단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요 산출량 한 단위 생산했어서 요 R분의 W가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나와? 여기 보면 164페이지 우측단에 한 단위당 노동은 루트 2분의 1, 자본은 루트 2단위 이렇게 해서 루트 2분의 1, 루트 2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고, 비용은 그래서 두 개 합하면 비용은 뭐 TC는 WL RK니까 WE, 그 다음에 L은 루트 2,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2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거기 수치가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R분의 W가 요 낮은 상태에서 여기다 그냥 그리겠습니다. 여기 사실은 여기가 요렇게 R분의 W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얘는 전혀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노동 한 단위, 자본 한 단위 이렇게 투입이 될 것이고, 한 단위 한 단위 투입이 된다면 요게 이제 얼마니까? 노동이 2만 원으로 올라갔으니까 요게 2만 원에다가 여기 만 원 하면 3만 원이 든다는 얘기죠. 3만 원이 들어 얘는 지금 노동이 임금이 2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비용상은 제가 훨씬 더 저렴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거기 오른쪽에 164페이지 오른쪽에 그래프에다가 요거 좀 R분의 W1 이게 하나 더 해놓으세요. 요거 하나 그려놔요. R분의 W1으로. 요 R분의 W 제로고. 그래프 밑에 밑줄을 하나 꺼놓으면 그 노동의 가격 상승 이후에 A사는 B사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Y제를 생산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밑줄 B사는 노동 자본이 서로 완전 보완제이기 때문에 대체가 전혀 불가능하고 임금이 더 많이 오른다고 해서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A사는 대체 가능하니까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마지막 4번 보면 노동조합으로 인해서 고용을 줄일 수 없다면 3의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냐. 얘가 지금 여기는 이제 아예 생산함수 특성상 노동자본은 이 대체가 불가능한 생산함수고, 얘는 대체 가능한데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임금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노동 고용을 줄이고 자본으로 대체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 대체가 만약에 불가능하다면요, 요렇게 상대적으로 임금은 올라갔는데 대체가 불가능해. 그럼 여전히 노동 자본을 그대로 써야지 얘기다. 그대로. 그래서 가격만 요렇게 올라간 형태로 요렇게 더 바깥쪽에 있으니까 비용이 더 들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여기다 똑같이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서 그릴 수가 있겠어요. 요 등량선에 접하도록 대체가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노동 자본을 어떻게 써야 돼요? 한 단위 한 단위 써야 돼. 비용이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노동이 가격이 임금이 2만 원 됐으니까 이제 3만 원의 비용이 들고 시장에 3만 원 갖다 내다 팔아야 되니까 수익은 없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생산함수 두 가지 생산함수를 좀 봤고, 그 다음에 166페이지 바로 다음에 페이지 좀 보시면 56번 문제, 생산함수에다 몇 줄을 한번 가보세요. L의 알파승 K의 1-알파승 콥더글라스입니다. 이 생산함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은 완전경쟁 시장에서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자신의 생산물을 완전경쟁 시장에서 판다. 요소 시장과 생산물 시장이 다 완전경쟁이라는 이런 얘기고, 거기 W와 R 이렇게 다 지금 키워줬는데 거기 상품 가격을 1이라고 줬습니다. 거기다 밑줄. 생산물 시장에서 상품 가격이 1이다. 동차함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위 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한 수익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설명해봐라. 또 할 필요는 없겠죠. 노동과 자본을 둘 다 H배에서 몇 차 동차인지 판단해서 H가 1이면 H의 K승이라서 K차 동차 생산함수. 그래서 K가 1이면 CRS, 1보다 크면 IRS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CRS다. 거의 지수를 합했더니 알파, 1-알파 합하면 1차 동차죠. 그래서 CRS 개념으로
우리가 CRS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장기에서는 총 수입에 노동에 지급한 요소 비용의 비율, 총 수입 Y 가운데 WL은 노동에 대한 비용이고,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요소 비용의 비율은 RK이고, 이게 50%로 서로 동일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함수의 알파 값을 구해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생산함수가 지금 첫 번째는 규모수익 불변의 생산함수가 Y 소문자로 되어 있네요. L의 알파승 K의 1-알파승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구했냐면 각각 뭐 해서 HBL에서 HL의 알파승, 뭐 여기가 HK의 1-알파승 이래서 여기가 H의 1승 Y, 그래서 1차동차 CRS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고, 이 생산함수가 CRS 생산함수이기 때문에 클라크 윅스티드의 신고전파 분배 이론에 따르면 1차 동차일 때는 생산 요소가 어디에 생산에 기여한 만큼, 요 기여분만큼 소득으로 나눠주면 부족한 것도 없고 넘는 것도 없는 완전 분배가 성립한다. 이게 완전 분배 정리가 성립한다. 1차 동차일 때만, CRS일 때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요 산출량을 생산해서 MPL은 뭐죠? 생산함수를 노동으로 미분한 거니까 얘는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했을 때 뭐예요? 생산량, 요 Y. 산출량이 얼마나 증가하냐 이 말이죠. 그 말은 노동이 생산에 기여한 부분이지. 한 단위가, 그런데 노동은 몇 단위가? L 단위가 고용이 되고, 요 NPK는 뭐예요? 자본 한 단위가 뭐에 기여한 부분? 생산에 기여한 부분이야. 이게 NPK예요. 그런데 자본은 K 단위가 지금 고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NPLL 플러스 NPKK는 산출량, 이것과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항상 같다는 거예요. 언제? CRS일 때, 규모수익 불변일 때. 지금 2번 지금 하고 있네요. 규모수익 불변일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노동 생산성의 기초에서 뭐가 주어지고요? 요 임금이 주어지고, 자본 생산성에 의해서 뭐가 주어진다면, 임대료가 주어진다면, 사실은 이거는 뭐예요? 명목치죠, 명목치. 여기는 원래는 우리가 기업의 이윤 극대화식에서 나와야 되니까, 요 요소 시장의 최저 고용 조건은 P 곱하기 MPL이잖아. 요 P 곱하기 MPL equal W, P 곱하기 MPK equal R이잖아요. 응?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는 뭐 굳이 필요가 없지 않아요? 맥시마이즈 파이에서, 파이는 P 곱하기 Q, TR에서 뭐에 뺀 거예요? 노동시장의 WL, 자본시장에서 RK 이렇게 해서 노동 자본을 내가 얼마를 고용할 거냐, 이거는 예를 노동으로 미분하면 P 곱하기 MPL 그리고 W, 자본으로 미분하면 P 곱하기 MPL equal R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맞다는 표정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원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뭘로 주어버렸어? P를 1로 주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MPL equal W, 요 MPK equal R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 요거를 Y는 WL 플러스 R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요 MPL의 기초에서 임금이 주어지고요. 여기 MPK의 기초에서 뭐가 주어지니까? 요 임대료 이게 주어지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러면 뭘로 나눠버렸을 때 Y분의 WL 또 Y분의 RK 이렇게 했을 때
이게 1이라는 거죠. 전체 산출량에 대해서 노동소득이, 전체 산출량 자본소득이 이렇게 합해지면 1인데, 우리가 생산함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MPL, 이거 다, MPK 다 구할 수 있어. 그냥 간단하게. MPL을 구해보면요. MPL은 뭐야? 알파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알파, L에 알파 마이너스 1, K에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MPL, L은 뭐예요? 여기다 L을 다시 곱하면, 요 L에 알파 마이너스 1이, L에 알파에 L에 알파, 그 다음에 K에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거니까 요게 뭐죠? 알파 Y가 될 거라는 것이고, MPKK는 요 MPKK는 뭐죠? 마찬가지 1 마이너스 알파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똑같이 L의 알파, K 1 마이너스 알파가 물론 될 거니까 요게 1 마이너스 알파 Y가 될 거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CRS의 경우는 Y분의 MPLL과 요 Y분의 WL이 물론 같은데 그게 알파의 크기라는 얘기고, 여기가 Y분의 MPKK고 자본의 기여분 Y분의 RK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이게 알파라는 거예요. 1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노동소득 분배율과 자본소득 분배율 알파 각각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지금 뭘 하라고 그랬죠? 알파 값을 구하라 그랬죠? 알파 값을.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구했지? 아, 2분의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2분의 1이 알파가 Y분의 WL이고 Y분의 RK니까, 잠깐만요. 어떻게 나왔지 이거? 응? 문제에서 나왔어? 50%? 죄송해요. 지금 정신이 없어. 약을 막 먹었더니 정신이 없어. 문제에서 50%라고 나와 있네.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각각 알파하고 1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1이니까 50%니까 0.5고, 얘도 1 마이너스 알파도 0.5고 이렇게. 생산 요소의 대체 탄력도를 설명하고 이 생산 함수의 대체 탄력성을 구해봐라. 그래서 얘는 대체 탄력도는 뭐고, 아까 우리가 생산 함수, 요 생산 함수는 CD 생산 함수니까 대체 탄력도는 뭐 어렵지 않게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시그마는 뭐예요? MRTS가 1% 늘었을 때 MRTS LK가 DMRTS, MRTS. 여기가 L분의 K가 얼마나, 이게 뭐죠? 집약도죠? 그러니까 요소 결합 비율이 요 등량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1% 변했을 때 요 요소 집약도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게 시그마인데, 요 시그마를 로그 값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이게 변화율이니까 변화율을 어떻게 쓸 수 있다? MRTS LK의 로그를 취하고 증분으로 쓰면 변화율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수에 로그가 취해져 있고 그것의 증분은 변화율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L분의 K에 여기 로그 값에 취해져 있고 그것의 증분은 변화율인데, 이 시그마를 대체 탄력도를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그렇다면 주어진 생산함수를 가지고 그냥 바로 이걸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뭘 구하고, 먼저 MRTS 등량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바로 구해보면 MP 먹으니까 K분의 MPL이죠. MPK 요거 요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가 되겠죠?
요게 원래 알파 여기 베타일 때 베타분의 알파였잖아. 그러니까 요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가 되고 요 분모는 뭐가 되고 L이 되고 분자는 K죠. 이렇게. MRTS 구해보면 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관계가 보니까 MRTS도 들어있고 L분의 K도 들어있네. 좌우면에 뭘 해버리면 로고를 취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로고를 취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좌우면에 로고를 취해버리면 ln MRTS 여기는요 ln 곱은 뭘로 나온다고? 덧셈으로 나온다고. 그리고 ln L분의 K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이걸로 요걸 미분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요거가 들어있지 않는 상수의 미분값은 당연히 제로일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로 dln MRTS 분의 dln L분의 K는 바로 1인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시그마의 정의다 이것입니다. 대체 탄력도 정의야. 그래서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위생산함수에서 비용 최소화 문제를 설정하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와 똑같아. CD 생산함수니까 노동과 자본의 수요함수 총비용함수를 구하면 되겠고요. 그 뒤에 잠깐 보세요. 168페이지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거 다 나와 있어. 거기 2번에 비용 극소화 조건에다가 동그라미 비용 극소화 조건 등량선과 등비용선이 맞아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 비용 극소화 조건을 정리를 뭘로 했어요? 노동 자본으로 정리를 해서 어디다 집어넣어? 제약함수 생산함수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게 똑같이 앞에서 했던 거가 똑같아. 그 알파 값을 우리가 찾아놨으니까 일일이 다 넣지 않고도 그냥 알파를 집어 넣어버려서 그냥 바로 찾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가보시면 이것도 아주 간단한 것인데 노동, 자본, 에너지 이게 요소가 이제 세 개야. 그런데 생산함수 여전히 곱덕을 났습니다. 생산함수가 있다. 100에 L의 0.5승, K 0.5승, 에너지 0.4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업의 규모에 대한 수익 면에서 어떤 성질을 보이냐. 규모에 대한 수익을 알려면 CD 함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동차 생산함수의 정의로 해서 여기 L의 알파승, K의 베타승, 에너지의 개모승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 개모 합이죠. 차수가 얼마예요? 1.4차지. 그러니까 1보다 커서 IRS다. Increasing Returns to Scale. 동차함수로 바로 정의해서 가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장기 평균 비용과 장기 한계 비용 곡선. 자, 규모 수익 체증의 생산함수는 생산함수의 이런 특징이 비용함수의 어떤 결과로 나타난다고요? 규모의 경제로. 규모 수익 체증이면 규모의 경제로 비용함수의 특징이 나타난다. 규모의 경제는 뭐지? 산출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생산 단가가 떨어진다. 평균 비용 곡선이 어때요? U자형 중에서 좌쪽에 점점점 비용이 떨어지는 구간. 이게 규모의 경제 구간이고. 자, 보세요. 이 규모의 경제 구간, 이 규모 수익 체증에서 규모의 경제라는 것을 찾아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평균 비용 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일반적인 U자형의 이런 평균 비용 곡선, AC 곡선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AC의 구간을 나누어서 이 구간이요. 평균 비용이 점점 체감하는 이런 구간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 구간이라 그러고 이게 규모의 불변 경제, 규모의 비경제, 규모의 불변 경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듯이 산출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데 그때 생산 단가를 AC로 평가하는 거고 요게 감소하는
산출량을 늘렸을 때 평균 비용이 점점점 떨어지면 이게 규모의 경제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 규모의 경제하에 있을 때 어떤 곡선과 요 AC 곡선과 MC 곡선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알려면 항상 평균과 한계의 관계로 그냥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 평균 AC 곡선을 산출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AC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좀 보자라는 거죠. 요 AC, MC 산출량이 변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면 요거 뭐 결론도 여러분 바로 나올 수 있겠지만 한 번만 미분하는 과정을 잠깐만 보여드리면 뭐다 이게 Q분의 TC라는 것이지. Q분의 TC. 그래서 TC도 Q의 함수고 Q도 Q의 함수니까 이게 곱의 미분이라는 것이고, 결국은 DQ분의 DTC. DQ분의 DTC. 그리고 뭘 곱해줘? Q분의 1을 곱해줘. 그러니까 결국은 Q분의 1로 나중에 묻게 될 거란 얘기예요. 또 DQ분의 DQ의 마이너스 1승이죠. Q분의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Q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가 TC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산출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평균 비용 요 AC는 어떤 상태가 된다? Q분의 1 이렇게 묻고요. 묻고 요 가로 안의 값이 여기는 MC가 되고 요거는 AC가 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산출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게 규모의 경제라면 이게 0보다 작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0보다 작다는 것은 요 MC가 항상 AC보다 더 낮게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쪽에 이렇게 있어. 요렇게 통과를 하죠. 그랬어. 이렇게. MC가 이렇게 통과를 해. 그런데 어떤 구간만 요 AC가 떨어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만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 구간만 그리면 되겠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면 K 자본과 에너지 투입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 밑줄. 이 고정 투입 요소가 있어요. 이제 고정 투입 요소가. 그러면 규모에 대한 수익은 노동, 자본, 에너지에 전부 다 동시에 H배 했을 때, 동시에 람다배 했을 때니까 이 규모 수익의 개념은 장기 생산함수의 특징인데, 여기 고정 투입 요소가 있고 단기 생산함수의 특징을 보면 여기 수학 체감의 법칙에 만족하나 이 생산함수가, 거기 K, E, 에너지 이게 고정된 값이에요. 상수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L의 0.5승으로 바뀌는 거죠. 요것만 L만 변수죠. 지금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 여기 생산함수가 지금 Q 이퀄 어떻게 생겼어요? L의 0.5승 K 100이 앞에 100이 붙어 있고 100이 있든 뭐 좀 상관없습니다. 100 L의 0.5승 뭐 K의 0.5승 0.4승 0.5승 그리고 에너지 0.4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산함수가 요게 뭐면 고정된 값이면 한번 미분하면 MPL 한번 미분하면 앞으로 튀어나와서 50L에 마이너스 0.5승 나머지 여기 있을 거고 두 번 미분하면 DL분의 DMPL 이렇게 구해보면 앞으로 마이너스 0.5가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요 L에 마이너스 1.5 그러면서 뒤에 뭐 붙어 있겠죠. 이렇게 요게 두 개 상수값으로 붙어 있겠지. 요 어떤 노동 수준에서도 이 마이너스 값이 전체가 그래서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 수학 체감. 그래서 생산함수가 얘가 보니까 1.4차여서 규모 수익 체증 측면에서는 IRS인데 규모 수익 체증인데 여기 보니까 여전히 단기 생산함수로서는 수학 체감을 나타내고 있어서 수학 체감과 규모 수익 체증 이게 양립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알듯이 여러분
규모의 수익과 이 한계 생산 체감, 수확 체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장기 생산함수의 특징이고 단기 생산함수의 특징이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양자는. 그 다음 페이지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171페이지에 171페이지 규모의 수익과 수확 체감과의 관계, 아무런 관계 없다.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은 장기 생산함수의 특징이고 수확 체감은 단기 생산함수의 특징이기 때문에 독립적이며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2페이지 58번 문제 보시면 거기도 그냥 문제만 해석하고 가겠습니다. 레온티에프형 생산함수네요. 규모에 대한 수익은 얼마다? CRS 1차동차다. 또 K가 20단위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위에, 그 밑에다가 서버스의 생산함수에다 Q equal minimum 2분의 1, 20 이렇게. 그러면 총 생산 TP는 뭐예요? 산출량 Q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평균 생산, 한계 생산을 그래프로 나타내봐라. (2분의 L이) 뭐보다 큰 경우? 20보다 큰 경우. 2분의 L이 20보다 작은 경우. 같은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거기 다음 페이지 보세요. 173페이지. Q는 산출량인데 만약에 한번 보세요. 그 2분의 L, 요 20이어서 2분의 L 이퀄 뭘로 넣으면 20으로 넣으면 L이 얼마? 40. L이 40이면 양자가 같잖아요. 그래서 40을 중심으로 40보다 L이 작으면 얼마가 20이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L이 뭐가 돼? Q가 되지. 그리고 40보다 L이 크면 뭐가 돼? 20이죠. 일정하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확인은 할 수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59번 기술진보 그냥 보시면 되고, 그 기술진보가 그 176페이지 그래프만 잠깐 확인해 볼까요? 기술진보에서 그 중립적 기술진보는 등량선이 평행하게 안쪽으로 들어와. 중립적 기술진보는 노동 생산성과 자본 생산성이 똑같은 비율로 커지는 게 중립적 기술진보고, 그 다음에 자본 전략에다가 뭐라고 써놔요? 노동 이용적 기술진보. 노동 이용적 기술진보. 그러면 왜 노동을 더 이용해? 노동 생산성이 더 크게 늘었으니까. MPL과 MPK에서 MPL 쪽에 부등호 방향을. 그러면 여러분, 노동 생산성이 더 크게 늘면 다시 노동을 더 많이 쓰도록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에 0점하고 1점의 동그라미를 각각 해놔봐. 0점에서는 노동 자본 투입 비율이 거긴데, 노동을 더 많이 쓰는 걸로 1점이 바뀌었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등량선의 기울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 전략적 기술진보, 노동 전략적, 거기다 자본 이용적. 등량선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내 등 비용선은 지금 변화가 없는데 등량선이 지금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기술진 보면 등량선 안쪽에 들어오고 생산 가능 곡선은 어떻게 돼? 바깥쪽으로 나가고. 근데 등량선이 안쪽으로 들어올 때 기울기를 가지면서 들어오는데, 이 기울기를 가지면서 들어올 때 노동을 더 많이 이용하냐? 자본 전략적 기술진보고, 자본을 더 많이 이용하냐? 노동 이용적 기술진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다 넘깁시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80번도 넘어가고, 60번, 61번 좀 보면, 61번, 그건 매몰 비용에 관한 것인데요. 이 뒤에 이제 또 뒤쪽에 또 이제 계산 문제도 하나 있어요. 매몰 비용에 관한 계산 문제. 그거 하기 전에 요거 좀 봅시다. 가격 수용적 기업의 단기 비용 곡선이, 가격 수용적 기업이다 몇 줄? 경쟁 기업이고요. 경쟁 기업이고, 단기 비용 곡선의 그 CSQ는 뭐예요? 산출량이 변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니까 가변 비용이고, F는 픽스드 코스트 고정 비용이다. F가 전부 매몰 비용일 때 몇 줄?
매몰 비용일 때 단기 공급 함수를 그려봐라. F가 두 번째 전부 비매몰 비용이다. 비매몰 단기 공급 함수를 그려봐라. 세 번째, 이상의 고정비용의 성격이 고정비용이 매몰이냐 비매몰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단기 공급 함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냐 물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매몰이라는 것은 고정비용이 생산을 중단해도 회수 불가능한 게 매몰이고요. 생산만 중단하면 다 회수 가능하면 비매몰이죠. 픽스드 코스트 고정비용이 전부 매몰이다. 그러면 이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생산을 하지 않고 중단해도 회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생산을 계속하기로 내가 결정을 했을 때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에 포함이 돼야 된다, 포함이 되지 않아야 된다? 생산을 할 때 드는 비용이 뭐예요? 가변비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산을 계속하기로 했어. 그러면 중단하면 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생산을 하는 결정에 당연히 기회비용에 TVC는 포함될 건데 TFC는 포함이 돼, 안 돼? TFC는 포함이 안 된다. 왜냐하면 생산 중단해도 전혀 회수 불가능하니까 얘는. 생산 계속하는데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생산에 따른 요 생산자 잉여는 뭐에서? TR에서 TVC만 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때의 단기 공급 곡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게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은 전혀 다른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비용 곡선이 있고 최하점을 MC가 통과할 건데 또 좌측에 뭐가 있고요. 요렇게 평균 가변비용인 곡선이 있고 AVC, 요게 AC, 일반적인 U자형이라고 한다면 최하점을 뭐가 통과하겠어요? 요 최하점을 이렇게 MC가 통과하겠습니다. SMC.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인데, 자, 시장 가격이 어디에 주어졌을 때? 요 P0에 주어졌을 때, 요 P0의 시장 가격이라면 P equal MC니까 Q0만큼 뭘 할 거고? 생산을 할 거고. 요 전체가 뭐죠? P 곱하기 Q. 요게 시장 가격의 판매량을 곱하면 TR 토탈 레버뉴가 되고, 요 평균 비용 높이죠, 이게 AC. 요 평균 비용의 높이. AC에다가 뭘 곱하면? 산출량, 판매량을 곱하면 이게 뭐예요? 총 비용이 돼서 TR과 TC가 지금 같은 상태, 이런 점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윤이 제로인 점이라고 말하고, 이거를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다 이렇게 말한다. 손익 분기점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손익 분기점. 그런데 이 손익 분기점에 못 미쳐도, 다시 말하면 파이가 0보다 작아도 생산을 중단하는 게 아니고, 생산을 어디서 중단해야 돼? 여기서 중단하는데, 그 이유는 시장 가격이 어디일 때, 시장 가격이 P1일 때 요게는 뭐예요? P equal MC 순에서 Q1만큼 또 생산을 할 텐데, 요게 TR P 곱하기 Q TR이고, 요게 뭐이기도 해요? 요 높이가 뭐니까? AVC니까 전체는 TVC가 된다. TVC. 그래서 여기 점에서는 뭐하고 뭐가 TR하고 TVC가 같이 처음에 P0 수준에서는 TR하고 TC가 같아서 이윤이 제로인 점인데, 요 P1의 수준에서는 TR하고 뭐 같아? TVC가 같아서 PS 생산자 잉여가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누리는 잉여가 제로다. 그 말은 요 아래쪽에만 시장 가격이 형성되면 뭐도 가변 비용도 못 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 최하점이, 생산을 시작하는 최하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공급 곡선이고, 물론 여기서는 전혀 생산을 하지 않는 뭐 이런 식의 공급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려보면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P equal MC. 요게 이제 공급 곡선, 단기 공급 곡선인데, 어느 수준을 넘어서야 돼? 가격이 적어도 가격이 뭐보다 커야 돼? P가 P1의 가격보다는 더 높아야지. 그래야 공급을 합니다. 요래야 공급을 해. 이게 이제 요점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매몰 비용일 때. 두 번째는 요 픽스드 코스트 전체가 비매몰 비용일 때, 비매몰 비용일 때, 그 말은 생산만 중단하면 회수 가능하다. 두 번째,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이제 회수 가능한 비용까지 당연히 기회비용에 속하겠죠. 그리고 PS 생산자 잉여는 TR에서 생산을 계속했을 때 드는 비용, 고정 비용뿐만 아니라 생산 중단하면 회수 가능한 것도 여전히 비용으로 다 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TFC까지. 따라서 비용 측면에서 요 생산을 계속했을 때 얘도 비용이고 얘도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둘을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전부 다 생산을 계속할 때 나타나는 가변 비용이다 이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얘도 가변 비용이야 다. 그래서 요 AC 평균 비용 곡선이 있고 평균 비용 곡선의 최하점을 뭐가 통과할 텐데 MC가 이렇게 통과할 텐데 MC는 방금 얘기한 대로 시장 가격이 경쟁 기업이니까요. 시장 가격이 P0로 주어져 있을 때 요 P equal MC 수준에서 Q0만큼 생산을 하게 될 거고 요게 뭐니까 요게 P 시장 가격이고 Q 판매량이니까 요 P 곱하기 Q가 전체 뭐가 되고 TR이 되고 그리고 평균 비용이 높으니까 이게 TC가 돼서 TR하고 TC가 같고 요 뭐도 같아요? 요 TR에서 TC를 고려하면 PS도 같아서 이런 점은 A점은 파이도 0인 점이고 PS도 0인 점이고 그래서 무슨 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래서 손익 분기점 또 하나는 셧다운 포인트 조업 중단점 그래서 이 같다 이것입니다. 이 점이 그 말은 여기까지가 MC가 이렇게 최하점은 P equal MC 요게 이제 단기 공급 곡선인데 어디 위쪽에요? 가격이 적어도 P0 이상은 돼야 된다. 가격이 P0의 이상의 된 수준에서만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랬어요. 전부 다 비매몰일 때는 AVC 최하점 이쪽에 MC고 전부 다 비매몰이면 AC 최하점 이쪽에 MC가 단기 공급 곡선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뒤쪽에 이제 여러분 SRBC 같은 데 문제를 보면 어떤 예가 나오냐면 이런 비용 함수를 줬어요. 총 비용이 이렇게 생겼어. 총 비용이 TC는 예컨대 뭐 16 플러스 Q I의 제곱 뭐 이렇게 비용 함수를 줬다. 예를 들어서 얘는 당연히 픽스드 코스트 고정 비용일 것이고 얘가 지금은 가변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체가 뭐일 때? 전체가 매몰일 때 다시 말하면 픽스드 코스트가 얼만데요? 16인데 이게 전체가 매몰 비용일 때는 공코스 어떻게 생겼다고? AVC 위쪽에 MC라고. AVC 위쪽에 MC. 그러니까 MC 곡선하고 AVC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산출량일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토탈 베리어블 코스트 뭐만요? 요 QI 제곱만 토탈 베리어블 코스트겠죠. QI 제곱만. 그리고 MC는 뭐예요? 요거 미분하면 되죠? 미분하면 이 QI가 될 것이고 우리의 관심사는 AVC에 관심이 있다. AVC는 요 TVC를 산출량 Q로 나눈 거죠. 산출량 한 단위당
가변 비용이니까 나누면 뭐 해야 돼? QI가 돼. 그래서 AVC는 원자에 빠져나오는 기울기의 45도의 반직선이고 이게 AVC이고요. AVC 이게 QI고 MC는요 기울기가 2배인 이런 형태 생겼다 이겠습니다. MC가 EQI. 그러면 공급곡선은 어디라고요? 요 AVC의 최하점 위쪽에 MC. 요게 공급곡선이다. 결과적으로 공급곡선은 그냥 MC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내가 얼마를 공급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단기 공급곡선이다.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 다 비메모리거나 다 메모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일부만 비메모리다. 예를 들어서 요 픽스트 코스트 고정 비용이 16인데 9만 비메모리다. 라고 한다면요. 요 개념을 어떤 개념을 우리가 이제 가져와야 되냐면 평균 비용, 평균 가변 비용 말고 평균 비메몰 비용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런 개념을 한번 보세요. Total Non-Sunk Cost. 총 Non-Sunk Cost. 총 비메몰. 메몰 비용이 아닌 것은 당연히 가변 비용은 메몰 비용이 아니잖아요. 가변 비용이니까 고정 비용 가운데 메몰 비메몰 그런다니까. 이건 당연히 비메몰 비용이고 여기다가 9를 더한 게 총 비메몰이에요. 이게 총 비메몰 비용이다. 그런데 이 총 비메몰 비용이 우리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평균에 관심이 있다. 평균은 뭘로 나눈 거야? ANSC는 산출량 한 단위당 비용이니까 Q로 나누면요. 이걸 QI의 9, 여기가 QI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한 형태로 사실은 이 I라는 첨자를 뭐하러 쓰냐. 시장에 경쟁 기업이 20개 경쟁 기업이 있다. 뭐 이러면서 이 개별 기업에게 단기 공급도 구하고 시장 전체 공급도 구하고 시장 수요 곡선을 주고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균형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이런 거 다 묻는 지금 문제인데 일부만 지금 가져온 것인데요. 여기가 지금 평균 비메몰인데 여기 보세요. y equal x분의 1 이런 형태니까 요거는 직각쌍곡선이고 요거는 지금 선형이에요. 원자에 빠져나온 반직선이야. 그래서 이 형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렇게 직각쌍곡선하고 원자에 빠져나오는 반직선 이렇게 이게 합해지면 이렇게 U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ANSC를 그려보면 어떤 형태로 생긴다고? U자로 생겼다. U자로 이렇게 U자로 생겼어요. 여기 ANSC야. 평균 비메몰 비용이에요. 최하점을 MC가 통과할 때인데 우리가 MC를 구했더니 이거 EQI네요. EQI. 요렇게 원점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형태의 MC야 지금. MC가 EQI야.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우리가 공급곡선을 구하려면 이제 이 평균 비메몰 비용 최하점의 위쪽에 MC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 점을 어떻게 찾아? 요 ANSC의 최하점이니까 minimize ANSC 하면 나오겠죠. 물론 MC하고 두 개를 뭐 이퀄해서 하면 좀 초등학생들 같고 그래서 minimize ANSC에서 뭘 찾으면 QI를 찾으면 되겠어. ANSC는 뭔데? 여기가 QI분의 9 플러스 QI 이렇게 생겼어. 요거 first order condition 1개 미분 조건 어떻게 생겼어요? DQI분의 DANSC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뭘로 보내? 기울기가 제로가 돼야 되니까 그 값이 0이 돼야 되고 요거 미분하면 뭐예요? QI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하나 튀어나오고 QI의 제곱이 되고 QI의 제곱 여기가 9는 그대로 있을 거고 요거 미분하면 뭐죠? 1이죠. 1 이퀄 제로. 그래서
QI는 얘가 3이 되고 ANSS에다 집어넣었더니 3, 3 집어넣으면 얘가 6이 되고 그래서 QI가 뭐가 되고 요 3이 되고 여기는 ANSC 최하점이 ANSC 미니멈 요 최하점이 뭐가 된다? 6이 된다 이거 6이. 그래서 공급 곡선은 시장 가격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거예요. 요 ANSC 평균 비매몰도 감당하지 못하는 가격, 시장 가격이 주어지면 공급 안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만큼의 시장 가격이 주어지면 요 차이가 요 P equal MC 수에서 이만큼 공급을 했을 때 비매몰 비용은 여기 이렇게 높은데 시장 가격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계속해서 생산자기가 마이너스로 나올 거 아니에요? 생산을 계속하게 되면. 그래서 요 최하점이 이 점인데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부가 비매몰일 때는 여기인데 자 보세요. 아까 전부가 비매몰일 때는 요 AC의 최하점 이쪽에 MC 그리고 얘는 지금 모두 매몰일 때는 여기 AVC의 최하점 이쪽에 MC 결국은 저 ANSC는 어디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얘와 얘 사이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얘와 얘 사이에 있어서 만약에 매몰 비용의 성격이 전부 100%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90%면 여기, 90, 80% 여기 쭉 이래서 매몰 비용의 성격이 전혀 없고 다 비매몰이면 여기 뭐 이렇게 되니까 중간에 평균 비매몰 비용수를 이렇게 그려서 3번의 그 매몰 비용의 성격이 공급 곡선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매몰 비용의 성격이 많을수록 공급의 시작점이 낮은 가격에서 공급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뒤쪽에 하나 더 가보시면 일단 그 182페이지 거기 좀 확인 좀 해두세요. 그 그래프의 제일 왼쪽에 그래프 잠깐 보세요. 제일 왼쪽에 A점 한번 찾아봐. A점은 거기 매몰 비용 성격의 고정 비용일 때 조업을 중단하면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조업 중단에도 매몰 비용이 있어, 고정 비용이. 그런데 거기 비매몰 비용의 성격의 고정 비용 있죠? 조업을 중단해버리면 Q가 제로로 보내버리면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다 회수 가능하니까 비용이 없어. 그래서 거기 원점이다 이것입니다. 그거 하나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183페이지 92번 문제. 노동과 자본 재료를 생산 요소로 투입하는 기업의 생산함수가 있다. 그 생산함수가 LKM이네요. 이렇게 추정되었다. 뭐 어떤 생산함수예요? CD 함수죠. 노동의 가격은 5, 자본의 가격은 1, 재료의 가격은 2로 형성되어 있다. 비용 극소화 밑줄 긋고 노동, 자본, 재료. 지금 요소가 3개라는 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앞에 우리가 비용 극소화 조건을 가지고 도출하는 거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그런데 이제 그 라그랑지 함수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장기 총비용과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을 정확하게 그려봐라. 먼저 여러분 라그랑지 함수를 설정을 한번 해봐. 비용 극소화는 뭐예요? 비용 극소화. 요소 가격을 지금 M으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WL 플러스 RK 플러스 MM이 뭐예요? TC 총비용이고 총비용을 미니마이즈 해야 되겠지. Subject to 산출량은 뭐죠? Q equal LKM 이렇게 이렇게 제약함수와 목적함수가 분리가 돼 있어. 라그랑지 함수를 설정을 해봐.
플러스 람다에서 좌이항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람다에서 우이항할 수도 있고 아무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라그랑지 함수를 하나 설정해요. 변수가 뭐죠? 그 함수의 변수가 뭐야? 노동, 자본, 재료, 그리고 람다. 이게 변수죠? 그 변수로 전부 다 편미분을 하면 첫 번째 설문에서 비용 극소화를 달성하는 조건부 요소 수요를 찾아서 비용함수, 총비용함수와 평균비용함수를 구해봐라. 지금 이거니까 minimize TC 비용이 어떻게 생겼어? 노동비용 WL, 자본비용 RK, 그리고 재료비용 MM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약함수가 subject to 어떤 제약이 있어? 산출량, 목표 산출량 제약하에서 비용을 가장 줄여야지. 안 그러면 노동자본 재료를 아무것도 안 써버리면 비용이 제로로 되니까 가장 좋겠지. subject to 요 산출량이 LKM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이렇게 이런 제약하에서 라그랑지 함수를 설정을 하면 WL 플러스 RK 플러스 MM 이렇게 목적 함수를 쓰고 플러스 람다에 여기가 Q 마이너스 LK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변수값이 뭐라고? 이렇게 노동, 자본, 재료 이런 게 다 변수값이다. 결과적으로 변수로 각각 편미분하면 라운드 L, 라운드 라그랑지안 이퀄 제로. 두 번째는요, 라운드 K, 라운드 라그랑지안 이퀄 제로. 여기가 재료로 라그랑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에 마지막 람다로 라그랑지안 함수를 미분을 이렇게 했을 때 4개의 곡선이, 4개씩이 나올 거고, 4개씩. 자, 첫 번째부터 좀 보면, 여기에 그냥 집어넣어 버립시다. 요소 가격을 다 줘버렸으니까. W가, 죄송합니다. W가 얼마? W5, 자본 1, 재료 2. 그래서, 여기가 OL, 여기가 자본이 1, 그래서 K, 여기가 2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EM 이렇게. 그럼 먼저 노동으로 미분하면 여기는 5만 남을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앞에는 다 상수의 미분값 다 제로고 플러스 람다. 여기는 뭐예요? L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KM 이렇게만 남겠네. 마이너스 KM 이렇게. 마이너스 람다의 KM 이렇게. 이퀄 제로 이렇게. 두 번째 뭘로 미분하면 K로 미분하면 여기가 1 마이너스 람다에 요 K로 미분하면 LM만 남겠죠. LM 이렇게 이퀄 제로. 세 번째는 M으로 미분하면 2만 남고 2 마이너스 람다에 요 LK가 되겠고 이퀄 제로. 마지막 뭘로 미분했을 때 람다로 미분했을 때 Q 마이너스 LKM 이퀄 제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 이제 변수를 소구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람다는 뭐죠? 람다는 각각 람다는 KM분의 5가 되고 여기는 KM분의 5가 되고
얘는요, 람다 값은 ln분의 1이 되고, ln분의 1이 되고, 얘는요, 얘는 lk분의 2가 되고, lk분의 2가 되고, 그래서 변수를 이제 다른 m과 l을 노동과 재료를 k라는 변수로 이렇게 통일을 해서 변수를 하나 소거를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해보면 요 m이 동시에 들어있고요. 노동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L은 어떻게 쓸 수 있어? L은 5분의 K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얘를 가지고 또 정리하면 여기 뭐가 동시에 들어있어? L이 동시에 들어있고 M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이 M은 K니까 M은 뭐가 돼? 2분의 K가 되겠어. 이렇게. 응?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비용함수를 구하는 거죠. 비용함수를. 비용함수를 구할 텐데 비용함수를 구하기 전에 여기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이걸 1식, 여기 1식, 2식, 3식, 여기 4식을 이렇게 하면 4식. 여기다가 우리가 네 번째 식에 제약식에다 집어넣으면 뭐를요? 요 조건을 집어넣으면 전부 다 어떤 함수가 되겠어? 다 K의 함수가 되겠어요. 노동도 사라져버리고 자본도 사라져버리고 K만 남아. 그러면 조건부 요소 수요 K를 찾을 수 있겠죠. 되세요? 자, 그러면 요 사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했어요. 사식은 Q equal LKM이야. 그러면 L 대신에 뭘 집어넣고 5분의 K를 집어넣고 5분의 K. K는 그대로고 M 대신에 2분의 K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뭐가 되죠? 10분의 1 K의 3승이 될 거고 결과적으로 10Q는 K의 3승이니까 요 K는 요 10Q의 3분의 1승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대시죠. 이게 조건부 요소 수요다. 조건부 요소 수요. 그러면 K스타가 그러니까 L스타는 뭐가 나오겠어요? L스타는 여기 K가 뭐니까 10Q의 3분의 1이니까 5분의 1에 10Q의 3분의 1이 되겠죠. 5분의 1에 10Q의 3분의 1승 이렇게 될 거고 요 재료는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재료는 요 M스타는 요 2분의 1 10Q의 3분의 1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노동과 자본과 재료의 조건부 요소 수요를 다 구했고 이 비용 국소와 조건을 달성하는 비용 함수를 구해보면 TC는 어떻게 생겼는데 보니까 OL 플러스 K 플러스 EM 이렇게 생겼는데 각각 다 최적의 비용 국소와 조건을 달성하는 노동, 자본, 재료를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뭐예요? L이 5분의 1, 10Q의 3분의 1승인데 5를 앞에 제거하니까 10Q의 3분의 1승 하나. 두 번째는요. 요 K 그대로 K는 요 10Q의 3분의 1이네요. 그래서 10Q의 3분의 1승 이렇게. 또 여기는 뭐예요? 2분의 1인데 여기 1을 또 여기 1을 곱한 거니까 그래서 10Q의 3분의 1승 결론적으로 TC 총 비용은 3개고요. 10Q의 3분의 1승 이렇게 나올 것이다. 총 비용은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됐어? 평균 비용은 Q분의 뭐니까요? Q분의 TC니까 3 곱하기 10Q에 여기에 3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총 비용, 평균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뭐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노동 자본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본이나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개를 고정 투입 요소로 줘버리고 한계 생산 구해라. 한계 생산이 어떠냐, 뭐 체감하냐, 뭐 이런 것들도 모를 수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3번 보니까 자본 50달러 고정되어 있을 때 비용 최소한 노동재료. 우리가 많이 구하는 거지, 이제 요소 2개뿐이니까. 요소 2개 상태로 구하면 되겠지.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그 해설 잠깐 체크를 해서 그 자본이 그 한번 해보세요. 자본이 50으로 고정된 경우 연습장에 자본 한번 50으로 고정된 경우 요소가 2개뿐이니까 이제 한번 구해 봅시다. 자, CD 생산함수에서 다 됐나요? 안 됐으면 집에 가서, 쉬지를 않고 했네. 그냥 하고 10분 일찍 끝낼게요. 괜찮나요? 쉴까요? 그냥 해요. 네. 그 뒤에 194페이지 봅시다. 194페이지. 비용함수 도출하는 거 지금 콥더글라스는 받고 그 다음에 레온TF 그 다음에 선형생산함수로부터 비용함수 도출을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거 풀어본 사람은 굉장히 쉬운 문제고 안 풀어본 사람은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비용함수와 생산함수의 쌍대 문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준비를 해두세요. 이거 준비하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 생산함수에다 밑줄 첫 번째, 미니멈 2분의 L, K. 레온TF형 생산함수를 주었어. 비용함수 구해라. 두 번째는 2분의 L 플러스 K. 선형 생산함수를 줬어요. 비용함수를 구해라. 1과 2의 결론에 비춰볼 때 생산함수와 비용함수 간에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2분의 L, K야. 자, 같이 좀 보면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콥더글라스에 관한 것이고 콥더글라스는 뭐가 가능하니까? 미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푸는 거고요. 미분 가능하니까. 근데 레온TF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비용함수 첫 번째 문제에서 봤던 거하고 유사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선형 생산함수하고 레온TF형 생산함수를 지금 비교를 해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설문일은 생산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문자 Q인가요? Q 이퀄 미니멈 2분의 L 2분의 L 맞아요? 네, 2분의 L 플러스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당연히 비용국소화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그 조건이 미분 불가능하니까 내가 2분의 L이 K보다 더 적으면 당연히 2분의 L이 산출량이 될 거고 K가 더 적으면 K가 산출량이 될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2분의 L이 뭐가 될 수 있고 Q가 될 수 있고 언제 2분의 L이 뭐보다 작을 때
요 K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반대의 경우. 요거는 K가 Q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 비용국소와 조건을 달성하는 L 스타는 뭐고요? 이 Q고. 요 비용국소와 달성하는 요 K 스타는 뭐 한 번 더 씁시다 그냥. K 스타는 Q고. 이렇게 이게 비용국소와 뭐 조건을 달성하는 조건부 요소, 비용국소와 조건을 달성하는 조건부 요소 수요다. 요소 수요. 자, 두 번째, 이걸부터 비용 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생겼나? 비용 함수는 뭐 아주 간단하죠. 이 목적식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되지. 목적식을 안 썼네. TC 총 비용은요. WL 플러스 R K일 것이고 여기에 비용국소화 달성하는 조건부 요소 수요를 여기다 집어 넣으면 극소화된 비용이 된다는 것이고, 자, 집어 넣으면 L 대신에 EQ를 넣으면 EWQ가 되고, EWQ. 여기요, K 대신에 Q를 넣으면 RQ 이렇게 되고, 그래서 공통 분모가 있다. 어떤 공통 분모가 Q가. 그래서 EW 플러스 R. 뭘로 묶는? Q로 묶는. 그래서 생산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 생산함수가 LK 평면에 생산함수가 지금 K 이퀄 2분의 1 L이니까 뭐 조금 이렇게 기울기는 좀 낮은 형태로 K 이퀄 2분의 L 이 궤적을 따라서 이런 형태로 L자형의 등량선이 나타나는 이런 생산함수인데 이걸로부터 뭐가 도출되고 있냐면 비용함수가 이런 비용함수가 도출되고 있다. TC 총 비용과 어떤 관계가 요 산출량의 관계가 어떻게 생겼어요? 요 요소 가격은 당연히 플러스 값이니까 이런 형태로 원점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형태의 TC는 여기가 EW 플러스 R 요 Q 형태의 이런 선형 비용함수가 도출되고 있다. L자로부터 선형 비용함수가 두 번째는 비용함수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요거를 요소 가격 평면에 둬도 되겠습니다. 요소 가격 평면 요 R 여기 뭐요? RW 평면 요소 가격 평면으로 두면 여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나눠버리면 요 Q분의 TC고요. Q분의 TC는 EW 플러스 R이죠. R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EW 플러스 뭐죠? Q분의 TC지. 그 말은 이 수직축 수평축 평면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는 우하향한 직선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선형으로 나온다. 이게 비용함수 이렇게 선형으로 나와. 자, 두 번째 우리의 관심사는 설문 2에는 생산함수를 어떤 생산함수를 줬냐면 선형 생산함수를 줬다. 생산함수가 어떻게 줬어요? Q 이퀄 2분의 L 플러스 K 이렇게 선형 생산함수를 줬어. 이 등량선을 바로 찾아보면 등량선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평면에 요 KL 평면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우하향하는 선형 직선이죠. 등량선이 산출량을 일정하게 잡아놔버려. 그러면 등량선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뭐야? 이런 LK 평면에 요 LK 평면에 예컨대 등량선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노동을 재료로 보내버리면 K는 Q가 되고 자본을 뭘로? 재료로 보내면 노동은 EQ가 되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우하향하는 직선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요소 가격은 주어져 있지 않아. 요 산출량 제약하에서 비용 극소화니까요. 요게 서브젝트 투 산출량 제약이고 앞에는 미니마이즈 이렇게 나오겠죠. 미니마이즈. 그래서 요소 가격이 요 R분의 W 요소 가격이
등량선의 접선의 기울기 얘하고 비교했을 때 더 큰 경우, 더 작은 경우,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R분의 W가 더 크다는 건 뭐예요? 상대 임금이 높은 거죠. 여러분 이게 2분의 1이라면 완전히 포개질 텐데 2분의 1이 아니고 R분의 W가 크다는 것은 상대 임금이 높은 거죠. 그럼 임금이 높으면 완전 대체적인 관계 아니면 생산함수가 완전 대체성을 가져. 그 말은 비싼 임금을 주고 노동을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다 자본으로 대체하겠지. 결국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일로 간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요 R분의 W가 2분의 1보다 큰 경우는 요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볼 수가 있어. 더 크죠, 이게? 얘보다 크잖아. 얘가 뭔데? 얘가 Q 이퀄 2분의 L 플러스 K 얘예요, 지금. 요거 이렇게 K로 정리해도 상관없겠고 K로 써도 상관없겠고 기울기만 써도 상관없겠고 하여튼 등량선이에요, 등량선.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일로 보내면 어때? 일로 보내면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질 거고 일로 보내야 비용이 작아질 텐데 요렇게 방향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쪽 방향으로 점점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해서 언제까지 보내야 요런 점, 요 A점 어떤 상태예요? 노동은 전혀 없고 자본만 최적의 자본이 들어간 이런 상태로 보내야 가장 비용이 작아진다 이런 얘기. 가장 비용이 작아져. 이런 상태가 그래서 코너 솔루션이 형성된다는 게 이게 선형 효용함수에도 마찬가지고 선형 생산함수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지금 두 번째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R분의 W가 이렇게 생겼어. 그 말은 여기에 바깥쪽으로 밀어낸 것보다는 당연히 안쪽으로 비용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그 솔루션이 되고 이렇게 뭘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등비용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응? 이게 처음에 R분의 W 제로 상태라면요. 여기 R분의 W 제로야. 이 제로 상태라면 비용 극소화점은 어떤 점이 돼? 비용을 가장 최소화, 극소화하는 점은 A점인데 A점에서는 노동을 전혀 쓰지 않고 자본을 K 스타로 최적의 자본을 쓰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요 R분의 W가 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B점에서 노동을 최적으로 쓰고 자본을 전혀 쓰지 않는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요 2분의 1보다 작으면 그래서 비용 극소화점은 어떻게 돼? B점인데 노동을 L스타로 최적으로 쓰고 자본은 제로로 이렇게. 세 번째 얘 같아 얘가. 그러면 완전히 포개지죠. 비용 극소화점이 이 점도 되고 이 점도 되고 이 점도 되고 전부 다 비용 극소화점이지. 그러면 이 점에서 아까 L 전혀 쓰지 않고 자본만 쓰는 경우 여기는 노동만 쓰고 자본을 전혀 쓰지 않는 경우 이게 비용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용 극소화점은 어떤 점이 될 수 있다? A점 또는 B점 이런 게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비용을 한번 따져보면 TC 총 비용은 WLRK인데 요게 뭐야? L이 어디 사라졌어? WL 플러스 RK. 근데 여기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위에서는 노동이 전혀 없으니까 얘가 노동 비용은 전혀 없고 자본 비용이 RK인데 요 K는 어느 선상에도 있어요? 요 등량 선상에 들어있는 점이잖아요, 이 점은. 그래서 노동을 뭘 넣고? 제로를 넣고. 자본을 뭘 넣으면? K를 넣으면. 그때 K스타는 Q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RQ가 되고. 여기는 노동을 넣으면 TC는 노동 비용은 없고, 노동 비용만 있고 자본 비용이 없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노동은 여기가? 여기다 여기가 L 집어넣고 K를 제로로 보내면 L은 EQ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EWQ가 되고, 결과적으로 얘는 TC가 뭐이거나 RQ거나 또는 TC는 EWQ거나 뭐 이렇게 있죠. 요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함수가 뭐라는 거예요? 선형으로부터는 L자가 도출되니까 레온티F형 비용함수를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총 비용 요 전체를요 하나로 표시를 해보면 TC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 TC는 미니멈 Q는 공통이니까요. Q는 공통이니까 Q를 밖으로 뽑아내고 요 EW가 크냐 R이 크냐 요 EW가 작으면 EWQ가 되고 R이 작으면 RQ가 되고 같으면 EWQ, RQ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선형 뭘로부터? 선형 생산 함수로부터 비용 함수를 도출하는 것이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생겼다 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L, 이렇게 L자로 생겼어요. L자로. 이게 비용 함수고요. 비용 함수의 궤적에서 요 꼭지점, 첨점의 궤적은 어떻게 생겼어? 얘하고 같으면 되겠죠. EW하고 R하고 같으면.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쌍대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생산함수가 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비용함수는 선형에 가깝게 나타나고 여기는 볼록성이 전혀 없죠. 완전히 볼록한 형태로 이렇게 비용함수가 나타나서 이걸 쌍대관계라고 그러는데 뒤에 써놨을 거예요. 거기 소결 좀 보세요. 소결. 그래프에서 알 수 있으니 등량선이 직각의 형태를 갖는 경우가 밑줄. 직각의 형태. 등비용선은 직선의 형태를 갖고 등량선이 직선의 형태를 가지면 등비용선은 직각의 형태를 갖는다. 이것을 생산함수와 비용함수의 쌍대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결론적으로 등량선이 볼록해질수록 등비용선은 더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등량선이 직선에 가까우면 등비용선은 점점 더 볼록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용함수를 도출하고 그래프를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풀어본 사람들은 뭐 쉽겠지만 이제 안 풀어본 사람은 반드시 풀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체크만 잠깐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꽤 있고 뒤에 이제 독점하고 다 독점의 규제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지금 이윤극대와 시장 조직론대 완전경쟁 독점까지 좀 하겠습니다. 완전경쟁 독점하고 조금은 아직은 뭐 충분한 시간이 있긴 한데 조금 독점 부분이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생산함수하고 지금 비용함수 부분은 좀 빨리 왔다 하더라도 그 뒤에 독점 부분에는 문제가 좀 많고 여러분 꼼꼼하게 풀어야 됩니다. 비용함수에서는 이 비용함수 도출 부분만 하면 되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지금 다 본 거예요. CD부터 선형부터 레온TF 전부 다 본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